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제2장 프로세스의 이론과 역사에 대한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장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설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개념들에 대하여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3장에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심도 깊은 이해와 응용을 위해 논리적 연관성을 갖는 경영 주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주제로 제1절에서 기업의 미션, 비전, 그리고 핵심 가치를, 제2절에서는 기업의 목표, 전략, 정책을, 제3절에서는 경쟁 전략과 협동 전략을, 제4절에서는 시장과 가치 재현을, 제5절에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가치 사슬과 포지셔닝 전략을, 그리고 제6절에서는 사업계획 프로세스와 IT 구축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은 기업 조직의 상층부에서 볼 때 기업의 설립 철학부터 시작하여 기업 조직의 하층부에서 볼 때는 시장 접점의 작은 변화 관리까지 모든 것이 경영자의 관심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영자의 과업은 바로 비용 효율적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기업 경영에 관련된 모든 관리 수준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경영 관리자는 광범위한 경영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응용을 위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리적 연관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주제 중 제1절에서는 기업의 미션, 즉 사명, 그리고 비전, 그리고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정체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홈페이지에서 기업을 소개하는 내용에는 기업의 미션, 비전, 그리고 핵심 가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기업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주요 키워드들이죠.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는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왜 태어났는가? 와 같은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접하는 여러 기업들의 미션, 비전, 그리고 핵심 가치는 내용이 엇비슷하고 구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때로는 개념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기업의 정체성을 이러한 세 개의 관점에서 정확히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슬라이드에 삼성전자의 경영 철학과 목표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션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션은 기업의 존재 이유, 즉 기업이 설립된 이유를 말합니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조직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익의 추구를 넘어 공익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직원들의 충성심과 단결심, 더 나아가 고객의 충성을 모으는 힘이 더욱 강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미션은 영원히 달성할 수 없는 성격의 것으로 대개 시간 개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쉽게 완성할 수 없는 미션이 바람직한 것이죠. 영속을 지향하는 기업에게 있어서 미션은 부단히 제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션의 재정의는 곧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재정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로 비전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비전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기업의 모습을 말합니다. 즉 시간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그리고 30년 후 기업이 되고자 하는 멋진 모습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시간적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 비전 선언문은
비전에 담긴 모습을 언제까지 달성하려는 것인지 그 목표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에는 시간 개념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달성 가능하지만 도전적인 비전 선언문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가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가치는 기업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함께 없어져 버리는 고객 관점의 차별화된 가치 자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치 자산은 재무적으로 계량되는 교환 가치일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계량 불가능한 사회 문화적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 가치에는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은 복제 불가능한 차별성이 있으면 좋습니다. 핵심 가치에 스토리나 고객의 감성이 더해지면 계량이 불가능한 제일 높은 수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디즈니 월드의 경우 미키마우스와 도널드 덕은 디즈니 월드의 핵심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특정 기업의 미션, 비전, 그리고 핵심 가치 등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개념들에 모호함이 또한 내포되어 있다면 직원이나 고객들을 혼란스럽게도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표는 이러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불명확한 미션, 비전, 그리고 핵심 가치의 예를 들어보고 이들의 개선에 대한 검토를 이 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션의 경우는 현재 잘 기술되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전의 경우 현 수준과 대비하여 특정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반영한 것이 개선안입니다. 핵심 가치에는 차별성이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션, 비전, 그리고 핵심 가치는 대개 전 직원 회의와 최고 경영자에 의해 확정됩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초기에 정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이들 개념을 정의하고 미션과 비전을 새로이 검토하는 시점에서 이를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개념들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설계와 정책에 영향을 주는 최상위 개념들입니다. 슬라이드의 그림은 경영활동의 추상화 레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션은 시간적으로 가장 오래 걸리는 개념으로 자주 바뀌면 안 되는 개념으로서 추상화 레벨의 가장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시간 목적을 가지는 비전입니다. 비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 가치는 맨 아래에 위치합니다. 비전과 핵심 가치는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션보다 좀 더 융통성 있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션, 비전, 그리고 핵심 가치는 왜, why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프로세스 관리와 같은 활동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미션, 비전, 그리고 핵심 가치의 개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살펴보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들 개념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2절에서는 경영활동에 있어서 중간 레벨에 해당하는 목표, 전략, 그리고 정책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장 제2절에서는 기업의 목표, 전략, 그리고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션, 비전, 그리고 핵심 가치는 상위의 경영 키워드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간 레벨의 경영 키워드로는 목표, 전략, 그리고 정책이 있습니다. 목표는 비전과 달리 1에서 3년의 기한을 정해놓은 측정 가능한 성과 목표를 말합니다. 전략은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택지로서 자원의 배분 및 활용과 관계됩니다. 반면에 정책은 전략과 맥을 같이 하는 개념이지만 전략적 선택지를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기술한 관리적 가이드라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작년 대비 30% 이상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를 위해 연구소는 상반기 내 신제품 3종을 출시하고 생산부서는 생산 납기를 30% 단축하고 영업부문은 영업사원 50% 확충과 신규 대리점 5개를 확보한다는 부서별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은 성장가설의 선택지가 되며 성장가설을 증명하는 과정이 바로 경영활동이 되는 겁니다. 활동은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 항목이며 하나의 전략에 일련의 여러 활동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실무자는 전략과 활동을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활동이 전략과 다른 점은 활동은 시계열적으로 시간에 따라 이루어지며 시작과 종료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책은 전략과 활동을 구성하는 제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주요 프로세스가 자주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계속 유지하더라도 전략적 선택에 따른 정책 결정 시 프로세스상의 경로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그림은 목표, 전략, 정책의 추상화 레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활동은 전략의 부분 집합으로 정책의 통제를 받습니다. 전략 핵무기, 전술 핵무기와 같이 전략, 즉 스트래티지와 함께 쓰이는 군사용어로 전술, 택틱스가 있습니다. 작전에 이기는 방식은 전술, 전쟁에 이기는 방식은 전략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영의 세계에서는 전술이란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경영활동의 중간 레벨에 해당하는 목표, 전략, 그리고 정책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제3절 경쟁전략과 협동전략에서는 그동안 전략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경쟁전략과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협동전략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